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제 아침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뭇 달라지는 날씨처럼 우리 시장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9월이 또 약세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걱정 깊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해답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하기도 했지만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모두가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32%, 나스닥 지수까지 0.03%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으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짓눌렀던 건 위축된 고용 시장이었습니다.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경기 침체를 걱정할 정도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던 거죠.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는 있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이런 투자 시장에는 좋지 않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물가 지표들도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말 사이에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부터 9월에 주목해볼 수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얘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론의 창립자인 저스틴 선의 지갑을 포함해서 2억 7천 개에 달하는 지갑을 블랙리스트로 처리를 했는데요. 해당 계정들이 피싱 사기나 보안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탈중앙화를 내세우면서 출범했던 프로젝트였던 만큼 스스로가 이 근간을 훼손했다라는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도 시장 조작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900만 달러 규모의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에 포착이 되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오게 된 건데요. 이런 자신의 지갑 이동은 단순한 소액 입금 테스트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동결이 돼서인지 지금 토큰의 가격은 지난 금요일에 최저치를 찍고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나타난 가격 반등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앞으로 신뢰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건전한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달이 시작됐지만 시장에는 이렇다 할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이 통상적으로 약세장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떤 코인을 살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또 문득 이럴 때는 AI는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궁금증도 자아내게 되는데요. 챗 GPT는 9월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코인으로 세이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세이는 속도와 확장성을 무기로 삼으면서 빠른 실행을 필요로 하는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 파이낸스는 RWA 실물 자산 토큰화의 선두주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 금융과 또 디파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 흐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두 코인은 차세대 성장 코인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요즘같이 지지부진한 시장 안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두 코인은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이 그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0.77%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조금 더 비트코인보다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1%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래도 XRP가 조금 상대적으로 힘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솔라나는 3% 넘게
넘게 오르면서 확실히 요즘에는 솔라나가 대세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도지코인까지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과 관련해서도 잠자고 있던 고래들이 깨어났다라는 얘기들도 전해지는 만큼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큰 틀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 안에서 어떤 부분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그널 드림의 표영호 이사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번 한 주 시장이 참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지만은 실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실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충격적으로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죠. 동시에 연내 금리 기대감은 크게 살아났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엇갈리면서 투자에 대한 심리도 많이 흔들렸어요. 이처럼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늘 변곡종으로 만들어져 와 있죠. 오늘은 이 변곡종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장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시장은 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대감이 있는 한편 시장을 짓누르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감은 어떤 부분에서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바로 힌트를 주셨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지금 금리 인하가 나타나더라도 그 추후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죠, 시장이. 자,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금리 인하의 현실화된 경우 네. 증시와 코인 시장에 어떤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명확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클수록 방향을 잃는 눈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또. 그렇죠.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흔들림 없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비농업 고용지표 아마 보셨을 건데 예상치는 73,000인데 22,000을 크게 하회를 했죠. 굉장히 갭이 크게 나왔죠.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3회를 얘기를 했어요. 예,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근데 연내 2번이라는 금리 인하 목소리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실업률은 4.3%, 완전 고용률은 4%, 큰 차이가 실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예, 경기 붕괴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마이너스로 추정된 거는 4년 만에 처음이에요. 오. 2021년 이후에 처음인데 네. 이런 상황을 코인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자, 고용 부진은 실제로 금리 인하 기대가 상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로 위험 자산에 대한 상승 압력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하지만 경기 자체가 붕괴하는 수준이 아니므로 폭락보다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불안감이 나타나는 부분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흐름이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기관의 자금들이 많이씩 들어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둔
둔화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겠죠. 그렇죠. 거기다. 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위쪽에 보시는 차트 보시면 빨간색으로 살짝 꺾여지고 있죠. 예,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위에도 막대를 보시면 조금씩 밑으로 꺾여지고 있죠. 그렇네요. 예. 둔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 주 전체로 순이익은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실적으로 마지막 이틀은 순유출이 됐어요. 네. 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블랙록 들어보셨죠? 그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자, 이 일부가 유출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큰 손도 이탈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을 지금 시장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5일 연속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와, 5일 연속이나요? 맞습니다. 주주 내내 팔았다는 뜻이겠죠. 규모가 한 약 4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예, 특히 비농업 고용 발표 이후에 대규모 자금 이탈이 있었어요. 한번 발표하고 나서 한번 소위 말하는 투매가 조금은 나왔죠. 그쵸. 예, 그럼에도 가격적인 방어가 조금 나왔어요. 왜냐하면 재무전략적인 기업들이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 오히려 더 멀리 보고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뭐 마이크로 스테이지 발음 좀 어렵죠. 예. 그런 회사들이 실적으로 코인들을 계속 사 모으고 있죠. 네. 예,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코인적인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비트코인, ETF 그리고 ETF에 대한 유입과 유출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는 수준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수급 불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재금이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커진다 그러면 하락 압력이 커질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기간 매수세가 하방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은 실질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예. ETF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던져야 될 땐가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샤프링크 그리고 비트마인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 방어는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조금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금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앞서서 내다보기 시작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후에 우리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조금은 같이 예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형으로 만약에 그 후를 도모하고자 나타나게 되는 거라면 좀 안 좋은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비농업 고용 지표에 대한 발표가 나왔을 때 이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겁을 먹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 급감을 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네. 경기 둔화에 있고 예방적인 금리 인하가 그쵸.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하고 우리 파월 형님이 계속 싸웠던 이유는 네. 트럼프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 그걸 확인하고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파월의 주장이었죠. 그쵸. 계속 이게 대립이 되었던 부분인데 자, 경기 둔화형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급감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돼서 경제가 무너지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예시를 든다 그러면 2001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네. 때였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기대감으로부터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악하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가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진입을 증시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라든가 2001년과 2008년 금리 인하 직후에는 네.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안 좋다는 뜻이겠죠.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 제도를 바꾸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말씀드렸죠, 그죠? 네. 예방적인 부분은 경기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지표만 조금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약해질 때 미리 맞는 예방 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금리 인하를 미리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1995년 멕시코 위기가 있었고요. 자, 2019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죠. 이때 결과적으로 증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1995년에서 2000년 닷컴 버블 전까지는 증시는 실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연준에 세 차례 금리를 인하를 했죠. 네. 그리고 2020년 초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증시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때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그럼 어떤 부분이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예방적인 금리가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건 경기 침체형 금리 인하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단순히 지금으로서는 지표만 조금 안 좋게 나오는 예방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으십니다. 과연 이게 맞는 부분일지는 물가 지표가 조금 더 나오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와 같은 물가 지표들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포인트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안에서 또 어떤 맥락을 짚어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결국에는 고용 둔화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경제 자체가 아직 나빠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고용 둔화는 있지만은 GDP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는 실적으로 견조한 부분이에요. 완전 침체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근데 따라서 경기 분경 금리 인하보다는 예방적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실적으로 더 큽니다. 예. 코인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기대죠. 그리고 위험 자산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강세가 요인이 될 겁니다. 네. 다만 다시 물가가 튀어오른다. 이 부분은 실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조정이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폭락이 오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월에는 뭘 하지 마라?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에 하지 마라 그러는데 네. 이번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루머 때문에 사람들이 실적으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보자라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오히려 물가가 조금 튀어오르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더 단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물가가 더 오른다 이러면은 경기 침체를 더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해야 되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문제일까요? 너무 풀린다 그러면 뭐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나요? 나중에 차후에 디플레이션까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단 파월 의장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연출이 되네요.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무의미하게 돼버려요. 예,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한 시장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네. 9월 10월을 업터보라 그럽니다. 예, 기대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9월은 FOMC 금리 인하의 사실 좀 확정적인 부분이죠. 그쵸. 시장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더라도 이번 금리 인하는 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꼭 해야 돼요. 그 25pp랄지 뭐 50pp랄지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채권 금리 하락은 실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네. 아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순유출에 대한 부분 ETF 계속 유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RIP 잔금 20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이 거의 소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부족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발행, 단기 장기채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세금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세금 내야 났나요? 됩니다. 예, 시장 자금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유동성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코인 전망으로 봤을 때 단기 이번 주 주초죠, 그죠? 단기 네.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내내 롱으로 실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포지션 보기는 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냥 짧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단기성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앞방송에서 보면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중기 10월 옥토버 랠리 기대감은 실적으로 여전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린다 그러면
반등성은 나올 겁니다. 오. 예, 단 유동성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네. 반등이 아니라 급락이 나올 겁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퐁당 패턴이라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패턴이 반복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그렇죠. 잘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밑에서 받고 다시 해서 팔고 단타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잘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 보셔야 될 거는 ETF의 자금 흐름 그리고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나 ETF의 자금 흐름 중에서 이더리움을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요.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여기가 좀 주인공이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될까요? 차트를 제가 조금 좀 못 보여드렸지만은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다시 안정화를 내리고 있고 자 이더리움 차트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예, 맞죠. 이게 자금이 이쪽으로 다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IP 잔고를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응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자금의 유동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9월에는 조금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10월이 되면서는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으시죠. 하지만 랠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9월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 되는 건 또 어찌 보면 맞는 얘기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전략을 잘 세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만큼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죠. 내가 이런 단기적인 전략에 조금 더 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덮어두고 있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안에서 오히려 소위 말해서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코멘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한 와중에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지금 무언가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좀 들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이너스더라도 예. 홀딩을 해라. 예, 그리고 현금 30%는 항상 들고 계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30%를 언제 활용을 해야 됩니까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자,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 때인가요? 예, 안 좋을 때 기다렸다가 자, 안 좋을 때가 실제로 기회입니다. 네. 공포 구간이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30% 기회. 9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모으세요. 30%를 활용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 연말 랠리가 나올 겁니다. 산타 랠리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때가 올 겁니다. 좋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산타 랠리를 코인 시장 안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금을 무조건 30%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 항상 강조를 해 오셨는데요. 그 30%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응 전략이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